여러분들은 살면서 뭔가를 죽도록 열심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죽도록 정말로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한두 번은 해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냥 열심히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는데 정말로 악착같이 진짜 내 영혼을 쥐어짜서 열심히 하는 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뭐 저는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멘토링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제가 1, 2, 3 기를 해 봤는데 원래 열심히 살던 친구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뭐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도 있으시고. 근데 거기서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 본인들도 놀랍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말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드물구나.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위해서, 누군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하는 분들이, 심지어 이게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왜? 내 인생 소중하니까 내 인생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죽도록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해본 분들이 좀 드물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그럴 이유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 또 직면해야 또 죽도록 열심히 하는 건데, 또 상황에 직면하면은 나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이 나오거든요. 정말로 내가 이거를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못 벗어난다는 걸 깨닫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우리가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래서 이 영상을 한 5만 분 보시면은 저는 뭐 5천 분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1, 200분, 한 진짜 100명에서 200명만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이게 계기가 돼서 나도 한번 죽도록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동하시게, 좀 이렇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시게 제가 좀 도와드려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죽도록 열심히 사세요. 들으면 어떻죠? 그냥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거부감이 들고 숨 막히고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겪고 나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될까요? 이 소중한 인생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이게 역설적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죽도록 하고 나면은 모든 게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딱 이 문이 고통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고통이란 문을 뚜르륵 열고 나면은 어이구, 정말로 생각보다 쉬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붕 뜨는 시간이 있습니다. 할 일 다 하고 뭔가 딱히 내가 뭔가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 일상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쉬는 시간도 있을 거고, 누구 눈치 안 보고 나만 이렇게 자유를 갖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뭐 퇴근한 다음에 뭐 하교한 다음에 이렇게 노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남는 시간들. 그때 이렇게 붕 뜨는 시간에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냥 무의식이 가는 대로 가겠죠. 뭐 멍 때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겠죠. 뭐 게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일들 하시고, 뭐 독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이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제 무의식은 그렇게 남는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계획한 거에 여집합, 외 시간들. 저는 그 남는 시간에 진짜 사업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사업이 제 무의식에 완전히 스며든 거예요. 그냥 사업하는 게 제일 사업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안하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11시든 밤 11시든 새벽 1시든 그냥 이게 사업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진짜 최근 5, 6년간 죽도록 사업을 열심히 고 대표님이랑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하고 나면 여러분 뭐가 남냐? 그냥 그 목표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비밀이 또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하고 나면은 그 했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의식에 남습니다. 무의식에. 그래서 죽도록, 여러분 도전 말고 막 죽도록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있잖아요. 그것도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수동적인 거, 패시브한 나쁜 사건들은 피하면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열심히 죽도록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 무의식에 뭔가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식보다 무의식이 처리하는 양, 처리하는 정보의 양, 어떤 처리하는 속도도 압도적으로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의식에 뭐가 담겨 있냐, 어떤 성향, 어떤 경향, 어떤 방향성이 담겨 있냐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데
무의식을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한번 되고 나면은 되게 편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또 과거에 죽도록 열심히 한 게 박사 과정은 저는 진짜 박사할 공학 박사 받을 깜냥도 되는 놈도 아니고 진짜 멍청한 사람인데 저는 뭐가 IQ가 막 140, 150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 언저리일 거예요. 한 100에서 110 사이일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평균일 겁니다. 아무튼 정말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영민한 스타일이 아닌데 특히 학문 관련해서는 저도 영민한 게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고 어떤 협상을 잘하고 이런 분야에서는 뭐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고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는 저는 상위 1% 안에 듭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공학적으로 수식을 이해하고 뭔가 현상을 탐구하고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해서 제 몸속에 이런 공학적 사고, 어떤 이런 체계적 사고, 어떤 논문을 쓰는 사고 방식, 그다음에 실험을 하는 탐구 방식이 이렇게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하면서도 그런 걸 다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복잡 계획이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책을 판매하는 거를 마케팅을 잘하려고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다른 사이트들을 다른 페이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책을 잘 파는 페이지들을 보면서 예스24의 판매 지수가 이렇게 책을 팔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 공식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무튼 충분히 좀 지난 것들은 뭐 이렇게 막 0이 되진 않아요. 그 판매 지수와 좋아요와 공유와의 상관관계를 제가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여러분이 게시물 홍보했을 때 좋아요가 많이 찍히면 아 이게 반응이 좋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구매 전환 관점에서 근데 제가 그러면서 좋아요랑 판매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공유와 이제 판매는 아주 명백한 관계가 있다. 그럼 우리는 공유가 잘 되는 게시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죠. 이거는 그래프를 제가 다 일일이 그려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드물 겁니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따져본 거예요. 되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저는 또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여러분 죽도록 하고 나면은 그래서 임계점을 넘고 나면은 여러분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의식이 많은 걸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죽도록 살아봐야 됩니다.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이 대단한 잠재력이 다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잠재력이 각자의 잠재력은 다 있어요. 그거를 다 꺼내보지 못한다는 게 되게 안타깝죠. 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일단 저희 직원들 잠재력을 꺼내주려고 고 대표님이랑 최선을 다하죠. 그다음에 고 대표님과 저도 서로의 잠재력을 이끌어주면서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왜? 둘 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에서 너무 과할 때는 서로 브레이크를 걸죠. 왜냐하면 또 너무 이게 넘어가면 삶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제 작가로 넘어오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남아서 작가로 넘어오고 사업을 할 때 제가 잘못한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죽도록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메타인지를 충분히 높인 상태에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잠은 뭐 7시간 이상, 뭐 8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불규칙적으로 3, 4시간만 자면서 이렇게 2년을 넘게 하면서 몸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럼 평생 후회하는 일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일반 동기부여 영상에서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만 아닙니다. 여러분 잠은 정말로 열심히 자야 됩니다. 충분히 푹 자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남는 시간만 미친 듯이 죽도록 열심히 해도 충분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효율 면에서 그게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너무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죽도록 열심히 해서 뭔가 임계점, 아까는 이제 무의식의 영역에 임계점을 넘기고 나면은 그 다음이 너무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SNS를 한 이유는 책을 팔기 위함이죠. 그래서 SNS,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저희는 책을 팝니다. 출판사를 통해서. 예전에 이제 로크미디어에서 그랬고 이제는 상상스퀘어에서 합니다. 로크미디어는 저희가 이제 지분을 팔아서 거기는 이제 마케팅 대행을 해주고 있죠. 저희 회사는 아닙니다. 옛날에 제 회사였지만 제가 일부분의 주인이었죠. 주식을 일부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책을 파는 걸 성공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 책 팔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게 죽도록 열심히 하고 나서 임계점을 넘기고 나면은 이 굴절 적응이 쉬워집니다. 그럼 책만 팔 수 있을까요? 다른 것도 팔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이어리를 판매했죠. 프리미엄 레벨로.
이거를 10,000권을 찍는다 그랬을 때 그 인쇄소 사장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격하게 만류를 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책이랑 여러분 다이어리는 뭐 다르지, 종이라는 구성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이건 완전 이게 사무용품이고, 책은 말 그대로 도서고, 전혀 다른 제품군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또 성공적으로 저희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무용품을 팔았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펜도 팔 수 있고, 뭐 다른 사무용품들도 많잖아요. 뭐 독서대로 팔 수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또 그것만 팔 수 있을까요? 이제 공부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더비라는 영어 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IT 솔루션, 지금 이제 잉글리시 러닝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팔아봤기 때문에 학습법도 팔 수가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빅데이터가 발생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또 데이터 분석 업체가 되죠. 이렇게 자꾸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고약가님이 상상스케에서 출판업, 커머스, 미디어 여러 개를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직원을, 예를 들어 출판업만 한다고 해볼게요.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직원을 뽑으면서 고용과 채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조직 문화를 셋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잘 셋업이 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높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직군을 뽑을 때, 커머스를 뽑을 때, 예를 들면 출판만 국한시켜서 했다. 아니, 맨 처음엔 저희가 미디어로 했죠. 유튜브랑 이제 페이스북, 이제 뉴 미디어로 했죠.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다른 데다 적용을 못 시킬까요?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과 이제 조직 문화 이런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또 거기 미친 듯이 공부하고 나면은 그걸 또 다른 팀을 뽑을 때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심지어 더비, IT 회사에도 이제 조금 근데 달라야 돼요. 행정계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뭔가를 미친 듯이 한 다음에 깨닫고 나면은 삶이 생각보다 수월해집니다. 그다음에 그게 무의식이 많은 거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본 분들은 알아요. 해본 분들은 압니다. 뭔가를 한번 내가 넘어서고 나면은 이게 생각보다 나머지들이 수월한데 이걸 되게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으려고 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넘어보신 분들은 자녀들이 그걸 넘기를 바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뭐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면 그거가 이제 후광 효과도 있고 거기서 네트워크 효과도 있고 배우는 것도 다르겠지만 한 번 뭔가를 넘어본다는 거는 계속 인생에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있어요. 거기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은 그거를 잘못 아셔서 이렇게 요령으로 넘긴 또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가 충분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근데 수능이라는 거는 결국 누가 도와줘도 자기가 해내야 하기는 합니다. 근데 막 온갖 진짜로 너무 많은 선생님들을 붙이고 진짜 거의 뭐라 그럴까, 이 친구가 해야 될 부분이 80이고 도와줄 게 20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진짜 기형적으로 이 친구의 노력이 30밖에 안 되고 조력으로 70으로 해서 명문대 갔다, 이런 친구들이 명문대 갔는데 이해를 잘못하고 시스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죽도록 노력을 한 게 아니죠. 부모가 죽도록 노력하는 걸 왜 사실 그거는 진짜 조력이라는 건 부모가 노력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부모의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스스로 임계점을 넘어보는 건데 부모가 미친 듯이 학부모로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만족인 거죠. 내 자식 서울대 갔다. 근데 그 다음부터 뭔가 이제 지옥문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친구가 죽도록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쟁취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부모가 조력을 해줘도 명문대를 간다는 거는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다 어렸을 때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더러도 있다는 거죠. 꽤 생각보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왜 우리가 죽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무의식과 인계점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무의식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500분만, 뭐 100분만, 아니면 200분만 나도 한번 죽도록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만 좀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시고 일어나시면은 저는 이 영상은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애초에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마음을 닫고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10%는 20%는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1, 2%만 도전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0배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10배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부산 빡독 X 하고 왔거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에너지 얻고 저도 에너지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행사도 많이 개최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어떤 게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저희가 조력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터디언 채널을 통해서 머니맵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간접적인 접점을 늘리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